진단 모형인 거죠. 진단을 내리기 위한 모형이다. 자, 우리 이 예빈상 체득한 거 가지고 석고를 부어서 그게 이제 진단 모형이죠. 그런 다음에 뭘 만드느냐? 총이치는 반드시 의치 자체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기성 트레이로 이제 인상을 체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를 이 상태에서 진단 모형 상태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개인 트레이에다가 변열을 형성을 하죠. 이 변열을 형성해서 거기에다 다시 최종적인 인상을 체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최종 인상 체득하는 거에다가 석고를 보면 우리가 작업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업 모형을 제작을 이제 해서 기공소를 갖고 가게 되면 기공소에서 이제 어떤 그 안에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걸 보통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공소에서 치과를 보내주게 되면 악관의 관계를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합 체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악과 하악의 그 관계를 기록을 하고 교합을 체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교합 체득해서 보내면 기공소에서 이제 교합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인공 치아를 또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치아를 없던 상태에서 이제 그 심어서 오게 됐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공치를 배열한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합기에 장착해서 인공치아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배열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나부위치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인공치가 다 배열이 되어서 이제 오게 되면 의치의 완성 단계 바로 전 나부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부위치 상태로 이제 병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거를 구강 내에서 맞춰보는 걸 시적이라고 하는데 구강 내에서 맞춰보게 됐죠.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이거를 기공소로 다시 보냅니다. 보낸 다음엔 이제 완전히 붙여서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되면 의치를 구강 내에서 이제 조정하고 장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총이치를 이제 어떻게 제작하는지 임상 현장에서의 그 제작 과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요거를 진료실 과정과 기공실에서 만드는 과정을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진료실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공실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진료실로 왔다 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환자가 내원했을 때 검사하고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처치를 하죠. 그래서 요 과정부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전처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세부사항이 총이치 장착의 휴익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전체 제목과 이 내용이 약간은 상이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전처치라고 보는 것보다는 총이치 장착의 이제 휴익증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의치를 우리가 장착을 하면 무치약인 경우에 남아있는 치조골들이 이제 계속 흡수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흡수를 한다. 그래서 흡수 양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흡수가 되면 보통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 증상에 따라 처치를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플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팠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아픈 데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증상이 생기면 이런 것들 조금씩 조절을 해주고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휴유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대부분은 치료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치 장착과 관련된 구강 내 증상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의치성 구내염입니다. 말 그대로 의치 때문에 생기는 구내염증인 거죠. 이거는 의치를 끼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의치를 착용하면서 생기는 염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내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의치 조직 점막에 그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만성적인 염증이. 대부분 이제 모든 트리를 끼웠다고 해서 다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30에서 60% 정도는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4배 정도가 많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그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빼고 주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증상은 붉은 상처가 생기고요. 따끔따끔 거리고 굉장히 따갑습니다. 입안에 후끈후끈거려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구강건조증 증상하고 유사합니다. 원인은 잘 맞지 않는 의치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잘 때 빼고 주무시지 않는 거죠. 의치를 야간에도 계속 끼면서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 그 감염 원인인 그게 뭐냐면 캔디다예요. 그래서 이 캔디다가 이 안에서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고 치료는 사실 치료라고 해봐야 의치를 깨끗하게 닦고 요거를 빼고 주무세요. 그리고 그냥 안 끼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뭐 가글액을 쓴다거나 하시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 들어있는 이 가글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로 헹구시거나 아니면 식염수로 헹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국소적으로 이제 항진균제 이런 것들을 도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의치성 구내염을 이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의 구강의 상태를 본 건데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서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들어들하게 또 이렇게 입천장 위쪽으로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다 그러면 의치성 구내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조직 증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잘 안 맞는 교합이 잘 안 맞거나 의치가 잘 맞지 않을 경우에 그 치조골 흡수가 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골들이 뼈들이 섬유조직으로 바뀌는 이런 증식. 그래서 잇몸 위쪽이 굉장히 많이 부어요. 이런 식으로 증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로 확대해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연조직의 증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은 열성 비대가 있습니다. 틀니가 잘 맞지를 않아서 자꾸 불안정해요. 그래서 계속 틀니가 옆으로 움직이고 쓸리고 하다 보면 만성적인 자극이 잇몸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잇몸 위가 결합 조직들이 과도하게 섬유성으로 증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요런 것들을 치은 열성 비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처치를 하느냐? 일단 구강이 이 조직들이 왜 손상이 왔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치를 제작하기 전에 이런 처치가 좀 필요하다. 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런 것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오해가 쌓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의치를 하게 되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불편하다. 그리고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치 성공률을 높이려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상의를 한 다음에 처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일단은 이제 외과적인 처치로 가느냐 아니면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두 가지가
가지가 있고요. 대부분 근데 의치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조금 있으시죠. 그래서 전신질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비외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외과를 이제 적용시키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 안 맞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시킵니다. 당분간 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조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잇몸에다가 조정제를 우리가 내면에다가 의치 내면에다가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난 부위를 직접적으로 틀니가 닿지 않게 그래서 약간은 완충을 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조직 조절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무취학 상태에서 2, 3일 정도 쓰지 마세요 하면 환자들은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도 할 수가 없고 뭘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직 조정제들을 이용을 해서 잠시 낄 수는 있으나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받게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의치, 지지 조직들이 쉴 수 있도록 틀니를 끼고 있지만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과적인 방법은 언제 사용하느냐? 연조직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증식했거나 치인 열성 비대가 있거나 이 이를 뽑았는데 자 이렇게 이 이를 뽑았는데 여기 옆에 치조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거하고 났더니 여기 안에 잇몸 뼈가 너무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치조골이 너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조금 잘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틀니가 앉았을 때 뾰족한 데는 먼저 닿아서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삭제해주는 골 성형술 뭐 이런 걸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잇몸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융기인 거죠. 이런 골 융기술이 이 융기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외과적인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대가 부착되어 있는 위치가 불리하다, 틀니를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절제를 해주거나 뭐 다른 이제 외과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그 잇몸이 이렇게 과도하게 증식했을 때 요런 경우인데요. 자, 요런 경우에는 이제 외과적인 처치를 하게 되어 있죠.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던 부어있던 증식되어 있던 조직들을 절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절제된 거를 두고 빼맵니다. 빼매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아무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과적인 처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하악골에 골 융기가 자라있는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틀니를 했을 때 굉장히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기 전에 다 잘라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의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틀니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인상을 체득할 때 이제 트리를 체득할 때는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인상을 체득합니다. 하나는 이제 기성 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 나온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무치학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트리가 유치학하고 같은 걸 쓰시면 조금 남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치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낮습니다. 우리가 유치학은 치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높게 되어 있는 걸 쓰는데 무치학용으로 이렇게 이제 예비인상을 체득을 하죠. 예비인상을 체득할 때도 트레이의 변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틸리티 왁스로 붙여주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예비인상을 먼저 체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그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최종적인 인상을 체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인상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체득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런데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알지네이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는 모델링 컴파운드는 약간 넓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틱형의 이런 그 모델링 컴파운드가 그린색으로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갈색이잖아요. 이 갈색을 이렇게 약간 넓적한 형태의 또 모델링 컴파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상악과 하악의 예빈상을 알지네이트로 뜬 모습인데요. 구조물들이 굉장히 그래도 잘 나왔죠. 이거는 이제 예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눌려 있어요. 요렇게 되면은 원래는 그 최종 위치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빈상으로 알지네이트를 뜬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석고를 붓고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지를 이제 우리가 인상을 체득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어떤 것들이 보여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사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해부학적, 우리 구강 내에 있는 해부학적 지표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외 소화 요 앞에까지 여러분들이 다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줘야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악의 해부학적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인상을 체득하면 여기까지만 끊겨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그 설골 왁까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뒤에 리트로몰라 패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이런 구조물들이 다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개인 트레이, 이제 인디비주얼 트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커스텀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성은요. 트레이 몸체하고 손잡이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몸체이고요. 손잡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몸체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손잡이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사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손잡이의 방향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데 약간 사선의 방향의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손잡이를 경사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인상을 체득할 때 보통은 이 검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어금 쪽을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손가락의 정지점을 위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누르는데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인상을 체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종 인상 체득을 하기 전에 변연, 보더블디라는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변연을 형성을 하고 이제 우리가 최종 모형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공실에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트레이도 만들게 되면 구강 내에서 한번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해서 다 잘 맞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비인상을 떴지만 그래도 구강 내에서 다시 한번 맞춰보고 변연부의 길이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변연부가 길이가 짧은지 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델링 컴파운드 이제 초록 색깔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틱 타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 모델링 컴파운드를 녹여서 트레이의 변연부이죠. 트레이가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으면 이런 변연부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이제 그 잇몸을 자꾸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움직여보세요.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연을 이제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상제에는 우리가 비교적 흐름성도 좋고 정밀도도 좋고 이런 인상제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실리콘 고무 인상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GOE를 이용해서 또 인상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OE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메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인상제로도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인디비주얼 트레이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모델링 컴파운드 스틱 타입 그린색입니다.